투자자를 위한 깊이 있는 시선 예민수의 딥사이트입니다. 올해 우리 주식시장을 달구고 있는 가장 뜨거운 주인공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동학개미죠. 미국에는 로빈후드라는 개인 투자자 집단이 있다고 들으셨을 텐데요. 동학개미들이 이제 국내 주식시장을 넘어서 해외 주식시장으로 해외 주식 직구 열풍이 또 뜨겁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 숙제 같은 일입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될까 이런 고민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미국 주식 투자의 달인 N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미국 투자 그리고 해외 투자 기회를 좀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첫 경험입니다. 첫 경험. 네, 미국 증시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투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최근에 미국 증시가 너무 올라서 고평가 좀 논란이 있는데요.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를 놓으면 미국 증시가 좀 비싸지 않은가 이런 또 궁금증도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주식이 비싼 건 분명히 비싼 게 맞거든요. 다만 주식이 비싸다, 싸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가격만 갖고는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항상 상대적으로 비교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PR도 보고 PBR도 보고 PSR 이런 거 다양한 거 보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과거 자기네 국가 대비 과거 대비 얼마냐는 걸 보셔야 되겠는데요. 미국도 PR이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25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닷컴 버블 이후 PR이 가장 높은 건 분명히 맞는데요. 한국은 어떠냐? 한국도 한 12배가 넘거든요. 한국도 12배, 13배 가까이 되는 것은 실제로 보면 2008년 리만 사태 이전 대비 최대로 비싸거든요. 그래서 비싸다는 것은 양쪽 다 그냥 단순하게 싸다 비싸다를 보면 상대적으로 많이 비싸진 건 사실인데 과거 대비 보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비싸졌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저는 솔직한 얘기 같습니다. 아니, 국내 주식 가운데서도 뭐 비싸고 싸고를 사실 논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다르긴 하고요.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좀 지금 이 밸류 대비해서 가격이 올라와 있는 건 사실이다. 네. 예, 위원님께서는 뭐 국내 증권사에도 계셨고 리서치도 하셨고 근데 최근에는 계속해서 이제 미국 주식, 해외 주식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세요. 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사이트도 운영하고 계시고 미국 주식 투자를 실제로 하시죠? 언제부터 그럼 투자를 하신 거예요? 사실 미국 주식을 이제 간접적으로도 한 거는 2000년대 초반 중반에 펀드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했죠. 미국만 하는 것도 있고 전 세계 펀드 같은 것도 그 당시에 펀드 같은 게 열풍이 불었을 때 많은 분들 한국도 하셨지만 저는 그때부터 해외를 많이 했고 물론 그건 저 개인적인 건면 해외에서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익숙한 것, 다른 분들보다 좀 익숙한 건 사실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한 것은 제가 2010년 그때 해외에 또 2, 3년 가 있었잖아요. 그때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던 차에 제가 2015년 때부터 책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책이 이제 미국 주식이 답이다라는 책인데 많이 혹시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게 2016년 판도 나오고 18년도 판이 나오고 사실 엊그저께 또 2021년도 판이 나왔는데 처음이었어요. 미국 주식 관련된 책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때 한 2015년부터 작년 말까지는 대한민국에서 미국 주식에 계좌도 있는 분들 많지 않았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계좌를 해서 운영하는 분들이 제가 지금에 말씀드리면 15,000명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올해 동학개미뿐만 아니라 로빈후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많이들 여기저기서 미국 주식 얘기하시잖아요. 많이 언론에도 얘기하는데 지금 얼추 업계에서 추정한 건 20만 명이 됐습니다. 한 10배, 거의 7배, 8배 늘어난 것이 사실이죠. 어떤 날은 전체 거래대금에서 3, 4% 나온 날들이 있을 정도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럴 때까지에는 수수료도 많이 내려갔고 환전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한 것도 해결됐고 HTS도 많이 좀 바뀌어놨거든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증권사도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해외 투자하려는 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길을 뚫고 환전도 하고 뭐 시간대도 극복해야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증권사들이 앞다퉈서 경쟁하면서 굉장히 여러모로 편리해진 건데 그러면 오늘 우리 첫 키워드가 첫 경험이거든요. 첫 경험, 첫사랑. 그러면 위원님은 그 ETF나 펀드 말고는 개별 주식으로 미국 주식시장을 처음 사신 게 어떤 기업입니까?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우주 산업 이런 데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주식이랑 상관없이 록히드 마틴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알리바바 이런 거는 제가 잭마 회장에 대해서 많이 심취해서 많이 봤을 따입니다. 그래서 딱 두 개를 제일 먼저 샀고요. 사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무슨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애플, 비자 이런 것들 많이들 아는 것들 그리고 제가 많이들 아시면서도 저도 개인적으로도 쓰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 그러면서 조금씩 많이 샀죠.
오래전부터 최근에 보면 한 5, 6년 전부터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 하면서 책도 쓰시고 저희 네네. MTN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네. 그때와 지금 환경을 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시장에 들어가도 타이밍상 늦은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항상 고민하시는 것들이 네.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언제 사야 되냐 궁금하시거든요. 그리고 얼마에 사면 되냐 네. 궁금하시고 또 뭘 사시면 제일 먼저 궁금히 여기시는 것이 손절 가격을 물어보세요. 손절 가격. 네. 네. 손절은 무슨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뭐 신주 따듯이 뭐 금과 이러지. 옥조처럼. 네, 예. 금과 옥조까지 생각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지만 많은 것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사고 얼마에 사고 언제 팔까 이런 소위 타이밍을 노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매매의 어떤 방법이나 매매 기술이나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것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돈 버는 것과 일도 상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가 말하면 좀 아무것도 아니지만 실제로 워런 버핏도 얘기를 자주 하시고 그리고 재작년에 돌아가셨지만 뱅가드를 창시한 존 보걸도 매번 얘기하는 거가 결국은 타이밍을 맞추려는 노력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가 크게 상관없다는 얘기고요. 그거보다는 진짜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기업의 목적이라는 것은 주주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유일무이한 존재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므로 인해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 거기가 플러스가 하나 더 한다면 지금도 돈을 벌지만 더 많이 벌고 더 좋아지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겠고요. 기업 아니면 섹터 아니면 그 나라 투자하는 것이 전 제가 봤을 때는 유일한 답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해외 주식, 미국 주식 지금 투자해도 괜찮느냐, 늦지 않았냐고 말씀을 여쭤봤는데 이항정 의원님의 답변은 네, 지금 사면 된다. 관심 있으시면 그죠? 비중을 좀 조절하면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예. 네. 숙제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국내 주식시장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2%가 조금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예, 근데 네. 이 2% 되는 시장에서 우리는 지지구복구하니까 네네. 미국 시장만 하더라도 한 35%에서 40% 합치면 미국이요? 네네. 미국이 아니라 거의 전체자 60%, 57%그 정도 되죠. 큰 먹을 게 많은 시장을 가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네. 언제 가야 되느냐. 숙제는 방학하고 바로 할 거냐, 계약하기 직전에 할 거냐 고민하지 말고 지금 하면 된다. 네. 오늘 밤에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편식인데요. 편식. 어머니들이 편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기술주에 대한 이제 요즘 편식이 좀 국내외로 심하잖아요. 사실 네네. 또 다른 말로 하면 집중이에요, 사실은. 맞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즐 없는 건데. 네네. 근데 미국 시장도 보면 우리보다 조금 빨리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얘기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도 말씀하셨던 예. 대로 성장주가 워낙 많이 달려 있는 건 네.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양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뉴욕 증시가 있고 나스닥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코스피와 코스닥 딱 양분할 수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성장주다 가치주라 분명히 나눌 수는 있는데요. 그것이 그냥 무슨 테마나 뉴스가 아니라 진짜 현재까지 매출대비 이익이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이 낮느냐 높으냐에 따라서 성장주와 가치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냥 계산만 하시면 나누는데 문제는 성장주가 가치주와 비해서 1880년대 미국 증시가 생긴 이유예요. 실제로 한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가치주가 이겼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달리 가치주가 이겼는데 2000년 닷컴 버블 전후 특히 리먼 사태 이후 보면 압도적으로 성장주가 10년 동안 이겨왔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딱 한 번 한 걸 제가 인용해 드리면 가치주가요. 성장주 대비 60% 수준이거든요. 그만큼 근데 그게 제일 많이 떨어진 수준입니다, 지금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리먼 사태 때 지나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크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금융체가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인류가 사라지고 새로운 게 올라가는 거죠. 닷컴 버블 지나면서 인터넷 기업이 막 뜨기 시작했고요. 2000 리먼 사태 이후에 가장 떴다는 기업을 우리가 아마존을 얘기하거든요. 아마존이
이기면서 오프라인 기업은 다 죽는 오프라인 리테일 그렇게 계속 바뀌어 나가는 와중에 테슬라도 그런 거가 되겠네요. 게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까지 겹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 흔히 얘기해서 파괴적 혁신 기업들이 더 빨리 성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가 많이 이겨왔는데 앞으로도 저는 기술주나 성장주가 앞으로도 강할 거라 보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다이버전스가 심해지면 즉 위아래가 너무 따로 가면 항상 맞춰 그러니까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나는 것은 항상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시적으로나마 가치주가 좀 갈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한쪽으로 다 팔고 다 사고 다 팔고 사고 하는 그 매매보다는 적당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누가 질문하시면 한 성장주는 7 가치주는 3 정도를 좀 안배해서 갖고 가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오히려 좀 정답이다. 지금 시점에서 네, 맞습니다. 또 만약에 이제 시중이 되면 가치주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정도 되겠죠. 지금 보면 미국 주요 기업들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을 보면요. 테슬라가 205배, 아마존이 124, 넷플릭스가 87. 뭐 엄청난 상황인데요. 근데 사실은 국내에도 보면 뭐 우리가 소위 빅세븐,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거 하면 국내도 사실 100배, 400배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PER로만 보면 분명히 좀 고평가 논란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PER라 보면 분명히 비싼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PER에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뭐 PEG라는 것도 있고 PSR도 여러 가지 지표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너무 하나의 가치를 갖고 모두 재단하기 시작하면 머리가 아픈 거죠. 그러면 PER이 낮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평 낮은 걸 보는 분들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사시면 삼성전자 의외로 PER이 낮지 않습니까? 그런 걸 사시면 되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CJ제일제당이나 그런 음식료 같은 것들 미국에서는 P&G 그런 걸 사시면 되는데 그런 걸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거 돈을 벌겠냐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럼 저 친구들이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이 왜 주가가 PER이 저렇게 올라갈 정도로 비쌌냐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지금보다 미래의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금의 수준이 아니라 5년, 10년, 20년 후에 이익을 땡겨왔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그것보다는 아니면 이익이 안 나오는 기업들도 테슬라 같은 것도 최근에 이익이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 같은 것도 매출을 땡기겠죠. 그래서 가격, 매출 대비 가격이라는 PSR을 미국에서는 더 많이 쓰거든요. 그런 성장주들은. 그러니까 매출이 얼마만큼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주가를 땡겨오는 그런 밸류에이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따질 필요는 없겠고요. 다만 한 가지만 제가 아마존에 대해서 이슈가 많기 때문에 아마존만 말씀드리면 아마존 PER이 지금 100배가 넘게 나왔거든요. 그건 어찌 보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마존이요. 지금이라도 지금 돈을 벌어들인 건 대부분이 클라우드 쪽에서 돈을 벌 거예요. 소위 AWS 버는데 AWS에만 집중했고요. 아니면 과거에는 책만 팔았던 것만 집중했고 아니면 온라인 쇼핑에만 집중하고 클라우드에 서비스를 투자 안 했고 지금도 아마존이 그것만 하는 거 아니라 수많은 비즈니스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뭐 AI도 투자하고 지금은 또 24시간, 48시간 배송에 더 투자를 하고 있고 그 투자를 안 한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그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위한 투자를 안 한다면 아마존은 지금도 PER이 25배밖에 안 나옵니다. 그걸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그들은 배당도 안 주거든요. 배당할 돈을 계속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너무 PER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답이 약간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테슬라가 지금 PER이 205배라 그랬는데 PER이 100 됐을 때 과하다고 분명히 우리가 그랬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자, 태평양을 건너간 동학개미들 과연 어떻게 미국 주식시장에서 승리할 것인가?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어떤 주식을 사볼까? 구체적인 이야기를 세 번째 키워드로 하겠습니다. 해외 직구 종목 이야기인데요. 보면 한국에는 동학개미, 미국엔 로빈후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들이 산 종목들을 좀 비교를 좀 해보니까요. 물론 다 다르긴 한데 좀 공통적으로 뽑히는 종목들이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겁니다. 지금 보면요. 뭐 로빈후드는 포드나 제너럴 일렉트릭 이런 뭐 전통주도 좀 있고요. 우리는 기술주들이 상단을 아마존, 엔비디아까지 거의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두 주체의 주요 매수 종목을 좀 특징을 좀 설명해 주세요. 비교해 주시면요. 특징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대표성 있는 주식들은 양쪽이 또 같이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똑같게 되겠고요. 또 한편에서는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 젊은 친구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자기네 기업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보시면
소위 경기 민감주라고 불리면서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받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메리칸 에어라인, 델타 에어라인 같은 그런 쪽에 분류가 되는 거가 되겠고요. 디즈니도 마찬가지고. 네. 제너럴 일렉트릭은 사실 보면 10년째 떨어지는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완전히 낙폭과대 중에서도 초낙폭과대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빈훗의 젊은 친구들 중심으로 그런 걸 사는 사람이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내노라는 전략가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유명한 미국에서 뭐 유명한 박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저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밀레니얼들이 너무 들어가서 시장의 질을 떨어뜨렸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럼 그분들이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약간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테슬라가 1등이라는 것도 재밌고요. 6위에 니콜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네. 상당히 테슬라의 상승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즉 적군이거든. 제2의 테슬라를 찾는. 미국도 그런 게 있지만 우리나라가 훨씬 강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보면 제2의 뭐, 제3의 뭐 찾는 거죠. 슈레딩거도 나름 성장성 엄청 얘기하지만 슈레딩거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슈레딩거는 정말 이게 박사급들이 화학자, 물리학자들이 모여서 소위 바이오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그런 개발하고 유전자 개발 진단하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제약사들이 물건을 신약을 만드는데 그런 플랫폼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 대표적으로 초기에 테슬라 같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향은 다르지만 제 테슬라를 꼽는 거거든요. 슈레딩거가요. 그만큼 여하튼 우리나라랑 미국이 약간 다르다고 일단 보죠. 동학개미들이 어쨌든 간에 미국에 잘 아는 주식을 샀다. 네네. 그리고 최근까지 수익이 아마 괜찮을 겁니다. 테슬라도 그런데 네. 테슬라나 혹은 말씀하신 그 종목들 좀 이 성장성을 먹은 소위 끼가 있는 종목들로 좀 네. 집중하는 경향이 네, 조금 있다고 봐야죠. 있다고 네, 보이는 네, 겁니다. 최근에 보면 테슬라도 그렇고 뭐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또 액분 얘기 나오니까요. 네네네. 이어서 또 이제 애플도 액분 얘기였습니다. 우리보다도 액분을 좀 편하게 쉽게 하는 것 같아요. 보면 미국 기업들은요. 네, 액분 예. 재료가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액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네. 액면 분할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액면 분할 흔히 쓰지만 정확한 표현은 주식 분할입니다. 아, 그러네. 미국은 액면가가 없네요. 액면이 없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그냥 주식을 스플릿하는 겁니다. 아, 나누고 네네. 이거 좋은 거니까 하죠. 좀 나쁘면 주가 많이 3달러, 5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너무나 떨어지면 이제 미국에서는 약간 페니 스타일을 해갖고 예. 상장 폐지 요건이 될 수 있거든요. 주식 병합을 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보실 때 병합하는 기업은 아예 보지 마시고 주식 이제 분할을 얘기하는 건데, 주식 분할은 우리나라 액면 분할과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할 때랑 똑같거든요. 개념은 주주 가치는 1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다만 주식들의 주주들의 어떤 참여권이라든가 접근권은 강한 거죠. 예를 들어서 $1,100가는 지금 테슬라를 예. 개인분들, 젊은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사기가 쉽지 않으니 그걸 $300 수준을 낮춰주는 거. 애플 같은 경우 지금 $400-500 가니 그거를 나눠갖고 또 한 $100 수준을 만들어 주어서 좀 더 주주들이 더 원활하게 젊은 친구도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긍정적 측면이 분명히 교과서적으로도 있고요. 나름 시장에서는 과거 사례를 보면 그런 좋은 기업들이 주식 분할하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던 것이 상례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흥미로운 포트폴리오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담당 PD 친구분께서 가지고 계신 미국 포트폴리오 주식이라고 해서 저희가 자료를 좀 입수했는데 이것도 네. 조금 전처럼 성향을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보면 애플, 아마존.com,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까지 뭐 앞서 동학개미하고 거의 비슷하고 이제 금이 들어있어요. 저거는 ETF인지 네, 골드 네, 트러스인데요. 네, 이렇게 좀 성향이 있습니다. 요 포트는 사실 조금 분석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앞에 동학개미들이 산 거랑 사실 대동소이하고 네. 또 어떤 종목을 좀 더 사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냥 좀 보는 거에서 좀 그치도록 하겠고요. 네. 미국 주식 어떻게 좀 접근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짜야 돼요? 네, 주식 종목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아주 그냥 가장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한국은 한국 주식이기 때문에 한국말도 다 하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지만 미국 주식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가 영어가 잘 안 된다. 네네. 그리고 시간대가 다르다 얘기하는데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말을 엄청 잘한다고 해서 한국 주식으로 돈 버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관없다는 것이 되겠고요. 시간대를 얘기하는데 HTS나 MTS를 하루 종일 많이 본다고 해서 그것과 수익이랑은 일의 상관관계도 없다는 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잘 알고 익숙하고 진짜 좋아지는 걸 사시면 아주 간단한 게임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어느 장소나 어느 강의할 때마다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웬만큼 우리나라에도 가끔 보면 오지에서 혼자 생활하시는 분, 그러니까 전기도 그냥 혼자 사시는 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노출돼 있습니다.
OS에도 노출돼 있고 워드라는 시스템, 파워포인트, 저희는 다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건데 모두나 다 쓰는 건데 특히 예전에는 그거를 이제 불법 카피도 좀 있었지만 지금은 다 구독해서 쓰고 있거든요. 누구나 다 돈 내고 쓰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한민국에서 미국 주식을 할 때 저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그거다 보고 있겠고요. 하나 더 한두 개 더 말씀드리면 그 다음은 제가 항상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마 앵커님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운전을 하거나 지하철 때도 항상 쓰는 것이 있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내서 카드를 쓰거든요. 신용카드. 전 비자나 마스터카드 둘 중에 하나는 대부분 다 쓰시거든요. 한 장, 두 장 있는 게 아닌 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비자나 마스터를 그다음에 제일 먼저 살 주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상황을 보면 기술주도 좋고 가치주에서 그런 것들 본다면 기술주에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포션을 애플을 하나를 40% 이상 갖고 있고 나머지 상당 부분을 금융주를 통해서 경기 민감주나 필수소비재까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벅시에스 웨이거든요. 워렌 버핏이 대주주로 있는 벅시에스 웨이. 그 세 주식을 제일 먼저 할 만한 주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벅시에스 웨이는 A주, B주가 있는데 A주는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사실 좀 어려우니까요. 그러면 B주를 같은 건데 이제 쪼개져 있는 거죠. 1,500분의 1의 가치를 만들었던 그래서 B주를 사시게 되면 금액이 한 우리 돈으로 한 30만 원 정도 하지 않나요? 26만 원 정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시기 좀 용이할 겁니다. 이학영 위원님의 미국 주식 관심주 좀 봤고요. 미국 배당주에 관심 있어 투자하는 분도 있고요. ETF도 사실은 좀 더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항목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관련해서 좀 투자 종목 좀 알려주세요.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배당 성향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배당 성향은 참고적으로 미국은 우리나라 한 20% 정도 됩니다. 조금씩 올라가. 이익 중에서 배당을 얼마나 하느냐. 미국은 평균이 40%는 합니다. S&P 500 기준으로. 물론 배당 아직도 안 하는 게 없죠. 꾸준히 성장을 계속하면 아직 배당을 안 하지만 오래된 회사 성장이 좀 멈춰 있는 기업들은 꾸준히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배당을 좀 꾸준히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받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표적인 것을 아예 종목보다 ETF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많은 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배당 귀족주라는 게 있습니다. 배당 귀족주는 25년, 최소 25년 동안 배당을 늘린 기업들입니다. 이름도 멋있네요. 노블입니다. 노블. NOBL이라는 것은 ETF인 거죠? 수익률, 배당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배당금이 올라가는 걸 중요하잖아요. 배당금이 25년 이상 만든 기업들이 한 50여 개 되거든요. 그것들만 구성된 것이 NOBL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편하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안정적으로 매달 좀 배당을 받고 싶으신데 은퇴하신 분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는 ETF인데요. 연평균, 연 수익률을 보면 5% 정도 배당을 줍니다, 지금. 근데 그거를 매달 조금씩 나눠줍니다, 매달. 그러니까 5%의 12분의 1 하는 것은 매달 월말에 들어올 텐데요. 다만 이제 주가는 그렇게 크게 올라갈 걸 기대하시면 안 되겠고요. 주가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게 SPHD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연세가 있으시거나 좀 원래 안정적인 배당금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걸 권해드리거든요. 그래서 SPHD가 배당금을 관련해서 전 그런 앞서 말씀드린 배당이 늘어나는 거 아니면 배당금에 안정적으로 배당 수익, 높은 배당 수익률을 받고 싶으신 분은 SPHD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ETF를 한두 개만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장주하는 여러분 아주 라지캡, 아주 초대형 ETF를 원하시는 분들은 뱅가드에서 하는 라지캡, 스몰캡, 미드캡, 라지캡,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베가라고 얘기하거든요. 베가캡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바로 뱅가드에서 메가캡이라고 얘기하는데 뱅가드의 메가캡 그로스였습니다. MG캐란 거는 100여 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게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테슬라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을 원하시면 되겠습니다. 파괴지의 혁신 기업을 원하시는 분은 ARKK가 요즘 미국에서 가장 핫한 ETF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딥사이트는 해외 주식 투자, 미국 주식 투자를 어찌할 것인고 해야 될 것인가,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모든 종목이나 답은 못 드렸지만요. 힌트와 함께 이학영 위원님께서 또 최애템 종목을 말씀해 주셨어요. MTN 이학영 전문위원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